여기 2의 x제곱이 있습니다. x의 값에 0이 들어가면 2의 x제곱은 1이 됩니다. x값이 1이면요 2의 x제곱은 1을 대입하니까 2가 됩니다. x값이 마이너스 1이면요 2의 x제곱은 2분의 1이 됨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x에 대해서 2의 x의 값은 유일하게 하나씩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의 x 대신에 y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해보면 각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x와 y의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0이 들어가면요 2의 0제곱이니까 1, x에 1이 들어가면 2의 1제곱이니까 2, x에 2가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4. 자,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0,1입니다. 따라서 점을 찍으면 여기. 자, 1,2를 찍으면 여기. 2,4를 찍으면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을 찍으면 여기. 마이너스 2,4분의 1을 찍으면 좀 더 아래쪽에 이쪽에 그려집니다. 자, 지금 표에는 5개만 구했지만 그 사이의 값들을 다 구하면 여기에 있는 생략된 점들을 모두 무수히 많이 찍게 되면서 결국 무엇처럼 나타나느냐? 여기와 같이 녹색 선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함수 관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역을 볼까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보겠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자, 이 선이 가지고 있는 x좌표들을 볼게요. 자, x좌표들을 보면 음수뿐만 아니라 0에다가 양수까지 모든 값들에 대응하고 있죠. 그러므로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결국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이 뭐냐면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을 볼게요. 이 선에서 자, y좌표들을 볼까요? y좌표들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모든 양수값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y좌표는 결국 2의 x제곱인데 우리 이 값은 결국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치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역은 모든 양수의 집합이다. 자, 또 다른 것도 발견해 봅시다. x가 증가하는 방향을 볼게요.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면 y 값들이 어때요? 전부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로 보면 x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보시면 이 점을 가지고 와서 대응하는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증가하는 방향에서 점의 이동은 이쪽 방향이죠. 그랬을 때 대응하는 y좌표 값을 보면 y값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y값이 증가한다면 점의 이동이 이쪽 방향이므로 x값도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정리하면 두 번째, x가 증가하는 것과 y가 증가하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x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이 점이 보시면 한없이 어떤 직선에 다가가고는 있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직선이 뭐죠? 여기 뭡니까? x축이죠. x축과 한없이 다가가고 있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만난다고 하면 그 점에서의 y좌표는 0이 되겠죠. 근데 우리 y좌표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죠. 그러므로 x축과 만날 수는 없지만
x축에 한없이 다가간다. 따라서 이 x축은 이 그래프의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점근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무엇이다? x축이다. 자,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는 이 식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함수 관계는 우리가 방금 표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이 관계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나타내면 여기와 같고요. 지금 1일 때는 1 집어넣으니까 3, 0일 때는 0제곱 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이기 때문에 여기 점을 지나고요. 1,3이네요. 자, 1,3은 2점입니다. 아까 y는 2의 x제곱에서 해서 1,2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죠. 그러므로 1사분면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의 x제곱보다 위쪽에다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지금 여기인데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므로 아래쪽에다가 좀 더 내려가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면 y는 4의 x제곱도 y는 3의 x제곱보다는 위쪽에다가 그리면 되겠고요. 1사분면에서. 자, 2사분면에서는 좀 더 아래쪽에다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확인한 이 함수 관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및 a가 1보다 클 때, a가 2거나 3이거나 4일 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니까 이처럼 1사분면에서는 요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요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실수고 치역은 양수집합이었으며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근선은 공통적으로 x축, 즉 y는 0이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또 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어떤 한 점을 항상 지나고 있는데요. 그 점은 바로 여기 0,1입니다. 자, 왜냐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밑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값입니까? 1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값이든 간에 x에 0이 들어가면 y가 1 나오므로 항상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일 때 그래프, 즉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표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y는 괄호 안의 값을 고치면 괄호 안에 밑이 2가 되도록 하면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것의 x제곱이므로 지수법칙에 의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y는 2의 x제곱과 비교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것과 같죠. 자, 이것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y축 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후에 이것을 어느 축의 대칭이 되도록 y축의 대칭이 되도록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정수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2의 x제곱에서 정수점 1,2와 2,4를 먼저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점을 찍은 후에 이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결국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어느 축에 대칭이 되도록
y축의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듯이 어떤 형태였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2, 4분면에서는 이쪽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요. 또 1, 4분면에서는 이쪽 부분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A가 1보다 클 때의 특징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역이 실수고 치역이 양수인 점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점근선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없이 어느 축에 다가고 있다? X축에 한없이 다가고 있다. 그러므로 점근선 Y축, Y는 0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0,1을 아까 항상 지난다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그래프 또한 0,1을 항상 지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급하지 않은 이 마지막 두 번째 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자,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y 값을 보았을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냐? 아래로 내려간다. 즉 y가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2번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어요. 또 y가 감소한다는 걸 먼저 생각하면 x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2번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만 우리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가 1일 때를 볼게요. A가 1일 때는 Y는 AX제곱에서 1의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1.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Y좌표가 1이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의 이 그래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았는데 A가 1일 때는 직선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러므로 이것을 제외하고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에 대해서만 Y는 AX제곱을 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와 같은 형태이거나 이와 같은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만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Y는 AX제곱을 뭐라 부른다? 지수 함수라고 부른다. 왜 1을 뺀다고요? A가 1이 들어가면 이 식이 직선을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지수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것만을 부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지수 함수의 성질입니다. 지수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 형태가 두 가지였습니다. 및 A가 1보다 클 때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에 및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질은 우리가 앞서 발견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의역입니다. x에 들어가는 값들은 모든 실수가 가능했죠. 그러므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치역입니다. 그래프가 이와 같거나 이와 같을 때 대응하는 y값, 즉 양수 전체의 집합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와 같은데 이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했고 y값이 증가하면 x값이 증가했었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데요. 이쪽을 만약에 x1이라고 하고 이쪽을 만약에 x2라고 하면 x2가 크죠. 이때 x1에 대응하는 값이 a의 x1이고요. 이쪽에 대응하는 값이 a의 x2입니다. 자, 이때 a의 x2제곱이 더 크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a의 x1제곱과 ax2제곱의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등호 관계는 지수끼리 비교하더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과 8의 x-2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 식을 이용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밑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로 맞추면요. 4의 x제곱은 2의 제곱에 대한 x제곱이고 8, 이거는 2의 세제곱에 대한 x-2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2x제곱으로 바뀌고요. 우변은 2의 3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3x-6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이 통일되고 나서 지수를 보아하니 밑이 2니까 1보다 크죠. 그러므로 이 식을 이용하면 지수끼리도 부등호 관계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면 x값이 부등호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6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한 형태의 그래프인데 x값이 증가하면 y가 감소하고 y가 감소하면 x값이 증가한 형태인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x가 증가했는데 여기 y값 보세요. y값이 반대로 뒤집어졌죠?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있는데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수끼리는 반대로 x2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문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보세요. 5분의 1의 x 플러스 2제곱과 25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의 1의 x 플러스 2제곱과 25분의 1은요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것의 x제곱이니까 바로 2x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밑이 5분의 1로 똑같은데 그럼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값에 대해서 지수의 관계식은 부등호를 반대로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식을 쓰면 식이 현재 좌변값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지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수를 쓰면 지수끼리의 관계는 어떻다? 반대로 쓴다. 반대로 쓴다. 따라서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식을 정리하면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고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요. 앞서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딱 한 개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x 입장에서도 대응하는 y는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의 y에 대해서 대응하는 x가 한 개, 반대 입장에서도 하나의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한 개. 자,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걸 일반적으로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x1과 x2가 같은 것과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은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수값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과 32분의 1이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식을 이용하려면 밑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의 x제곱은 32분의 1을 밑을 2가 되도록 고치면
마이너스 5제곱과 같죠. 자, 그러면 여기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결국 지수끼리도 어떻다?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분의 1의 x제곱과 자 9의 x-5제곱입니다. 자, 지수를 똑같이, 밑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3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27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거기에다가 x제곱 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 다음에 우변은요 9는 3의 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x-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아니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도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과 여기를 계산하면 2x-10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결국 5x는 10이 되므로 x는 얼마입니까? 2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0,1을 항상 지납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죠. a가 1보다 클 때도 y축과 만나는 이 점은 0,1이었고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항상 y축과 만나는 이 점은 0,1이었습니다. 왜냐면 x값이 0이 들어가면 a에 상관없이 무조건 y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0,1을 항상 지났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한없이 다가지만 만나지 않는 그 선, 직선 무엇이었습니까? x축이었죠. 그 x축을 여기서 y는 0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이 x값이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 부분은 이 수식을 이용하면 언제 도움이 되었냐면 예제 문제처럼 무순식,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제로 풀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좀 이따가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경우는요, 이 예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식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4번은요,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점근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점을 찍고 그래프를 좀 더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번은 이 다음에 배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우리가 밑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쉽게 그리려면요, 점근선과 여기 지나는 점 0,1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x축으로 n만큼 0,1이 먼저 이동해 볼게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0,1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m, n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보시면 이 x축 y는 0이었는데 x축으로 n만큼 이동할 때는 점근선에 변화가 없지만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서 점근선이 y는 n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근선과 점 n, n 플러스 1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나냐면 이와 같은 점을 지납니다. m, 1 플러스 n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어떤 선을 점근선으로 하냐면 y는 n 이라는 이 식의 그래프를 점근선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y는 n이라는 이 직선에 한없이 다가가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m이 얼마냐면 1이고 n이 얼마냐면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점을 지났냐면요. 1,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1,3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이 무엇이냐면 y는 n이 2이기 때문에 y는 2라는 이 선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리면요. x축과 y축을 이렇게 주었을 때 1,3이라는 점을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2라는 이 직선을 나타냅니다.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1,3에서 이 점을 출발해서 y는 2라는 직선에 한없이 다가가도록 왼쪽에 이렇게 그리시고요. 남은 부분에는 증가한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주어진 지수함수입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요. 1보다 작을 때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이면 m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n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지나는 점을 우리가 여기 값에다가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얼마냐면요. 점근선은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축을 먼저 그리고요. y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과 x축. 자, 이때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찍으면 이쪽에 찍히고요. 그리고 y는 1이라는 직선을 나타내면 이쪽에 나타내집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에 한없이 이쪽은 다가갑니다. 왼쪽은요.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쭉 증가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범위를 보았듯이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 즉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색칠까지 해야 되겠죠? 포함하니까요. 자, 그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일어나냐면 보시면 x가 1이 될 때 최대값을 가지고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2를 집어넣어 보면 y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7, 이 값이 즉 최대값을 말하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면요 y는 2의 0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0, 즉 이 값이 최소값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m은 7, 스몰 m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로그 함수는 쌤이 되도록 더 짧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관련된 교과서 기본 문제를 쌤이 과제로 주도록 할 테니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